안녕하세요. 지독한 재미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베사프 전효입니다. 뿜뿜을 온오프라인 연계로 리메이크해 보았는데 이번엔 압도적인 유익한 관점에서 이 온오프라인 연계 내용을 감상해보고 싶어요 라는 여러 같은 앵콜송 요청을 뿌리칠 수 없네요. 네, 오늘은 지난번 통합 마케팅 이론에 이어서 사례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방역 단계 조정에 따라서 대면 수업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하는 거죠. 지난번 배운 개념 옴니채널과 O2O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O2O라는 건 결국 옴니채널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비교했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매장에 고객들이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실어주겠다 차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고객이 배송해 가는 과정에 실어주는 서비스까지 오프라인 서비스를 첨가해주는 뭐 이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옴니채널은 주로 유통업체에서 쓰는 거고 O2O는 유통업체 이외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할 때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확장할 때 쓰는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사례 분석을 해봅니다. 우선 유통업체 사례 분석을 먼저 옴니채널 관점에서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 아마존이 요새 오프라인 서점도 계속 인수해가면서 확장하고 있죠. 네. 아마존 서점에,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이렇게 가격 태그가 없다고 하죠. 왜냐?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우리 저번에 배운 포피 전략, 옴니채널의 포피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온라인 가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온라인 가격은 항상 유동적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가격 표가 있으면 항상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정가가 따로 없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스캔해서 온라인과 동일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옴니채널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분석은 미국,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업체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업체 간의 전체적인 갈등 구도를 한번 옴니채널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업체고요. 월마트 역시 우리나라의 이마트처럼 세계 제1의 미국 제1의 오프라인 업체죠. 대형 마트 업체죠. 예, 그리고 여기 좀 생소한 쇼피파이라는 캐나다 업체입니다. 이건 플랫폼 업체인데 전자상거래의 업체라기보다는 전자상거래의 상에서 셀러들 있죠. 중소상공인들에게 여러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솔루션 제공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기능도 하지만, 자, 이런 관점에서 서로 지금 빨간색으로 강한 경쟁 관계를 이제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월마트 입장에서는 쇼피파이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네. 뭐 경쟁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아마존의 적이니까 쇼피파이가 그럼 우리의 친구 아니가 뭐 이런 가벼운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양대 산맥에 지출하는 비중은 작년까지는 월마트가 조금 앞서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마존이 앞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월마트 역시 상당히 이 코로나 봉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 물건 사재기 한다고 많이 또 이용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은 우리나라의 쿠팡과 비슷하고요. 이마트는 월마트를 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도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쇼피파이는 뭐냐면 중소상공인들 한 60만 명 고객이 있어요. B2B 고객이죠. 이 사람들한테 자체 그 셀러들이니까 자체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이 상공인들에게 쇼핑몰을 제작해주고 재고관리, 물류 배송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이 쇼피파이가 해주는데 올 6월달 2020년 6월에 두 업체 월마트와 쇼피파이는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쇼피파이 판매자인 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서 월마트닷컴 안에 이런 쇼피파이의 중소상공인들 60만 업체들을 입점을 시키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주겠다. 무슨 서비스냐? 미국 전역에 뭐 월마트가 배송도 무료로 해주고 월마트 사이트 안에 이들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광고도 올려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죠? 월마트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셀러들을 월마트닷컴 안에 끌어들일까? 그리고 쇼피파이도 왜 자신이 구축해서 쇼핑몰, 이 중소상인들 자체 쇼핑몰을 제작해주는 쇼피파이는 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회를 없애가면서까지 월마트의 이 좋은 고객들을 양도를 할까? 이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옴니 채널 관점에서 이 월마트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월마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존 철저한 앙숙 관계죠. 채널 관계상. 월마트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이제 경쟁하고 생존해야 되는데 아마존이 거의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데 비해서 월마트의 상대적인 약점은 제품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의 상품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월마트닷컴 안에서도 상품이 제약돼 있다. 그래서 월마트닷컴 온라인 안에 더 셀러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서비스 비용을 여러 가지 무료로 해주면서 이들 업체를 쇼피파이의 중소상공인 60만 업체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존의 어떤 위기감에서 나온 거죠. 네, 여기서 잠깐 랜선 수강생 가은 씨의 질문 들어왔네요. 네, 월마트의 생각은 잘 알겠고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자체 그 쇼핑몰을 제작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데 월마트 쇼핑몰이라는 곳에 자기네 중소상공인 고객들을 그냥 공짜로 넘겨준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 무슨 계획이 있나요? 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해드리죠. 네, 쇼피파이의 한번 생각을 들어볼까요? 쇼피파이는 원래 중소상공인들, 그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들에게 물론 그 셀러들은 자체 쇼핑몰을 구축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들에게 쇼핑몰을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고 관리나 어떤 결제, 물류 배송과 관련된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해주는 업체가 이 쇼피파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60만 되는 고객들, 중소상인들을 월마트 사이트 안에 입점을 시킴으로써 쇼핑몰 구축해주는 기회는 없지만 그 외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장은 있는 거죠. 그리고 쇼피파이에 더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왜? 월마트 사이트에 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피파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월마트 사이트에 입점이 된다라는 메리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쇼피파이에. 그리고 이 쇼피파이는 나중에 말씀하지만 이제 아마존하고 직접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고 직접 전자상거래 업체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쇼피파이의 플랫폼 서비스를 받는 중소상공인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아마존에 입점을 해도 괜찮으나 아마존에 입점하면 그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광고비부터 해서 수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하느니 우리 상공인들 자체 솔루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만 있으면 쇼피파이에서 쇼핑몰 구축 및 그 이외의 전체적인 과정을 전부 다 IT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쇼피파이에 이제 가입이 됐는데 여기에 쇼피파이가 제휴를 월마트하고 함에 따라서 갑자기 오프라인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는 기회를 받은 거죠. 안 그래도 처음에는 온라인 사업만 하다 보니까 온라인 고객으로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 성장의 한계를 느끼다가 점포를 이제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쇼피파이에서 월마트하고 제휴하는 바람에 이 월마트닷컴 안에 무료로 여러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품을 입점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거죠.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아마존은 어떤 생각일까요? 요것들 봐라.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 고객들 확보하려고 매장을 확보하고 막 난리인데 지네들끼리 온오프라인 막 연계해가면서 고객들, 오프라인 고객까지도 더 이렇게 늘려가는 제휴를 해버리네. 이런 불편한 생각을 아마존은 갖게 되더라는 거죠. 자, 쇼피파이는 월마트와 제휴를 추진함과 동시에 2020년 여름경 드디어 아마존과 경쟁이 될 자체 쇼핑몰을 개설합니다. 물론 앱이라는 모바일 형태의 앱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 이 기존의 셀러들을 입점을 시켜서 이 숍이라는 형태의 앱 안에서는 여러 쇼핑몰들을 큐레이션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보게끔 광고나 검색의 기능을 해주는, 그렇지만 이런 셀러들에게 돈을 받지는 않다. 어떤 돈도 받지 않는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입점한 셀러들에게 광고, 검색비, 수수료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횡포를 부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이와 아마존과 경쟁하는 쇼피파이는 이렇게 고객 지향적인, 셀러들을 고객으로 볼 때 고객 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다가가는 지금 자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다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월마트와 대항하는 아마존 전문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오프라인 사업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살펴보죠. 식료품 마트를 최근에 열었는데요. 아마존 프레시. 이미 아마존에는 아마존 고라는 무인 식료품 전문점과 그 다음에 건강을 지향하는 홀푸드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아마존 자체 내에서 오프라인 식료품 전문점 홀푸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존 프레시를 더 개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건 월마트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홀푸드나 아마존 고 이외 40, 50대 이상 층들은 월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온라인 전용 전문 업체는 아마존에서 이제 월마트라는 거기 오프라인 40대 이상의 고객들을 노리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거죠. 이 매장 안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화라는 O2O 전략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스마트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인식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결제하는 과정까지 연결해주는 스마트 카트.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알렉사, 아마존 전용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품목을 물어보면 바로 그 매장 안의 장소를 얘기해주죠. 어디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구글에도 음성비서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죠. 저는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에 음성과 함께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 때도 있잖아요. 생활 속에 갑자기 우리말을 마이크폰으로 엿들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친구하고 유튜브용 녹음기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 다음날 광고가 뜨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네. 화면이 꺼진 휴대폰에서도 구글은 마이크로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사람들 얘기를 수집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뭔가 물어오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많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아마존 때문에 도산하기도 하는데, 어떤 백화점은 아마존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생존하기도 하네요. 아마존의 그 엄청난 온라인 고객들의 반품 숫자도 꽤 될 텐데요. 그 반품을 기존의 어떤 콜세라는 백화점 업체는 반품 센터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있네요. 네, 어떤 학생분이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여기 대해서 마케팅 차원, 고객 가치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아마존의 고객은 엄청난데 이 엄청난 수에 비례해서 반품 숫자 또 꽤 클 겁니다. 이 엄청난 반품 고객들을 콜스 매장으로 그대로 유입해서 추가적인 쇼핑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입의 기회를 노린 거죠. 예, 사양 산업은 있어도 사양 기업은 없다. 노력하면 다 사양 기업도 살아남는다는 그런 얘기와 더불어 대부, 영화 대부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친구와는 가까이, 적과는 더 가까이 지내라 라고 하는 그 조직
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습니다. 어쨌든 옴니채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존 고객의 구매 후 서비스 이 부분을 그대로 콜스 매장에서는 자기네 매장 방문으로 연동시켜서 업체가 다른데도 이렇게 서로 연동시켜서 상생의 관계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제휴네요.